21%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온도 문제예요. 그래서 당은 그냥 기본적으로 40%로 간다. 그러면 온도는 몇 도냐면 4도에서 10도씩. 요게 기본 요건 하나예요. 첫 번째 기본 요건 하나예요. 10도 사이. 안 보여? 네. 앞으로 오시라니까요. 그래서 가깝게 가세요. 네. 이제 앞으로 가요. 제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떨려서 그런 건 아닌 게 분명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건데 저 안 무섭습니다. 이렇게 2개 정도는 더 만드시겠어요? 네. 자, 설탕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량의 40%라는 얘기는 원물이 6일 때 설탕이 4라는 얘기죠. 네. 이거를 100분율로 나누면 66.7 이런 식으로 나가요. 100분율로 나누면 곱하기를 하면 원물이 예를 들어서 5kg였어요.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5kg 곱하기 0.67 해도 설탕이 얼마가 쓰이는지가 나오고요. 아니면 원물 5kg일 때 곱하기 6대 4죠. 그러면 나와요. 계산기 한번 두들기 좀 편안하신 분 두들겨 볼까요? 5 곱하기 0.67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요? 3.3. 5 곱하기 0.67 3.3. 3.35 kg. 3.35. 예. 원물이 사과가 5kg일 때 설탕량은 3.35kg가 기본이에요. 어떤 물질이든 3.35에서 넘으면 발효가 안 돼요. 네. 너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존이 안 돼요. 술로 변하고 식초로 변하고 유기산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26% 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술은 반대로 25%에서부터 뭐냐면 11%, 7, 6, 12. 술은 25에서 12%까지는 술로 할 수 있고, 식초는 11%부터가 식초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그 기회가 돼서 다른 발효를 할 때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과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재료에다가 온도를 4도에서 10도로 유지해 놓고 뚜껑을 꼭 열고 설탕을 요만큼만 넣으면 기본 발효 조건은 됐어요. 기본 발효 조건만. 자, 그러면은 이제 변수들을 얘기를 해 들어갈게요. 딱 내가 4도에서 10도 사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물을 딱 보니까 뭐냐면 사과에 당이 들어있네요. 브릭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6대 4로 딱 넣어버리면 당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아진 거죠. 그럼 발효가 아니고 또 청이 되죠. 그러면 브릭스를 빼줘야 돼요. 당연히. 보니까 사과가 몇 브릭스짜리였냐면 14브릭스짜리였어요. 보통 14브릭스 정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14브릭스를 설탕으로 환산하면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설탕으로 환산할 때는.
설탕으로 환산할 때는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7, 14니까 설탕으로는 뭐냐면 7% 정도의 설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그러면은 자 사과 5kg에 7%는 뭐예요? 5 곱하기 0.07 하면 3.5 이렇게 나오죠. 0.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0.35kg이 나와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당만큼을 여기서 빼줘요. 그래서 당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3kg에 설탕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설탕이 5kg였어요. 이게 3kg로 줄어든 거예요. 기존 방식에서는 뭐냐면 설탕이 2kg나 더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발효를 막고 그냥 액기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액기스를. 다당이라고요. 정말 산성의 당이에요. 인체가 pH를 7.4를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죠? 근데 인체가 pH를 쭉쭉쭉쭉 내려줘요. 그래서 6단위로 가면 관절, 염증 다 생겨요. 모든 병은 산성으로 갈 때 기본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애들한테 탄산 음료를 먹여요. 사이다, 콜라. 탄산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어서 만든 사이다는 pH가 얼마 정도일까요? pH가 2예요. pH가 2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얘들아 얼른 관절염 걸려라, 얼른 병들어라. 아니죠. 그러면 꿀로 가지고 사이다를 만들면 되죠.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냐면 얘들아 관절염 걸려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발효 시간에 애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 거냐는 건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를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안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설탕은 몸에 해롭다며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뭐? 당 발효도 있고 연 발효도 있고. 근데 설탕 몸에 해롭잖아요. 네. 해롭다며요. 근데 왜 안 물어봐요? 당연히 더 듣고 있는 거죠. 더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어떤 말을 하나 하고. 아니요, 그냥. 당은 탄소와 산소와 H나 이런 것들의 결합 물질이 당이에요. 그리고 이 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쫙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설탕이에요. 다당이라고 해요.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곳에서는 5개씩 끊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꿀의 밀샘에 있는 애들은 여기 한 5개 단위로 네, 끊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1개씩 끊어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1~2개씩. 단당. 요런 것들을 단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꿀이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애들을 2당, 3당처럼 포도당처럼 작지는 않지만 포도당이 2~3개 합쳐진 당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에 옆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미생물이 40%의 설탕을 먹고 발효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요, 당이 딱 반으로 줄어야 돼요. 그게 발효의 기초 단계예요. 넣었는데 반으로 안 줄었다, 그러면 발효가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체 미생물을 먹이로. 예, 미생물의 먹이, 미생물이 자라는데 에너지로 써서 증발한 것과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미생물의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미네랄, 인과 인을 연결하는 당이 있는데 이게 5당이에요. 5당 인산, 5당 인산, 5당 인산, 그리고 여기가 단백질로 펩티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게 DNA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 하나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당이 얼마나 되냐면 30만 쌍 곱하기 쌍이니까 2개 곱하기 5당이니까 30만 곱하기 2 곱하기 5면은 300만 개의 포도당이 세포 하나의 유전자의 기본이에요. 설탕을 넣어줘야지 뭐가 되냐면요, 미생물이 자라요. 설탕을 안 넣어주면 미생물이 안 큰다고요. 발효라고 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이에요. 물질을 분해하는 것. 이 물질을 분해할 때 미생물을 이용할 때를 발효라고 해요. 그냥 나무에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 열에서 가스가 나가죠. 이것도 분해예요. 그 다음에 엿기름에다가 쌀을 넣고 끓여요. 당분의 효소가 분해를 해요. 이것도 분해예요. 젓갈에다가 소금을 팍 갖다가 버요. 그럼 젓갈이 녹죠. 염분해예요. 미네랄에 의해서 삭히거나 분해가 돼요. 분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열분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에서도 분해가 이루어져요. 가수 분해, 물에 의한 분해. 그 분해 중에서 뭐냐면 유독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걸 발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넣으면 그 설탕이 뭘로 바뀌었냐면 미생물로 바뀐 거예요. 미생물로 바뀌어 있는 당은 당이지 설탕이 절대 아닙니다. 미생물이 에너지를 먹고 자기 몸을 만들고 배설물로 낸 애는 설탕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 물질은 물과 반응하거나 식물에 있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2당이나 3당을 만들어냈어요. 꿀하고 동일한 존재예요. 그 당은 벌이 5당을 가져다가 장에서 발효를 해서 2당, 3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넣었다고 해서 그 설탕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상태는 100% 설탕물이에요. 5대5로 한 거는. 그래서 언론에서 저거 엑기스 만들어 저거 설탕 덩어리지, 맞아요. 100%. 왜냐면 발효를 못하고 설탕이 녹아서 뿌려냈는데 그게 당연히 설탕이죠. 근데 발효를 거치는 당은 절대 뭐냐면 당의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탕 넣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설탕을 안 넣고 무설탕 발효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착각을,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미생물이 많아야지 뭐가 되냐면요, 그 미생물이 세포 벽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세포 물질도 분해하고 그러는데 설탕을 첨부를 안 하면 미생물이 몇 마리 안 돼요. 들어가서 발효를 안 해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나 물질이 나오면서 자기들이 그룹을 못 만들어서 뭐를 되냐면 그냥 소멸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당을 넣는 목적은 뭐냐면 미생물을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한
필요한 소재. 그 소재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미생물 양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포를 전체적으로 분해내게끔 하는 군사력으로 키우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꿀은 고대규 목사님은 꿀을 저렇게 발효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꿀은 발효를 안 해요. 소재로. 왜 그러냐면 꿀은 그거 자체가 완벽식품이에요. 그것 자체가 완벽식품인데 개를 분해내는 건 저는 싫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를 깨서 쓰기는 나는 너무 아까워요. 그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데 왜 그거를 발효를 사람들이 요구를 할 거야. 아마 뭐 저걸로 갖고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워. 왜냐면 이게 벌써 완벽한데 굳이 여기다 물을 넣고 발효하는 게 나로서는 조금 그래요. 근데 설탕을 발효해서 꿀을 만든다면 당연히 발효를 해야죠. 네, 그런 상태예요. 질문을 드릴까요? 네. 그럼 설탕 말고 요새 원당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네. 그 설탕량하고 원당량은 동질인가 아니면 다를 수가 있는?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를 할 때 미생물을 키우려면 C가 들어가야 돼요. C. 탄소가 가장 많은 게 그냥 설탕인 거예요. 탄소가 안 들어가면 미생물이 안 크니까 당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당을 보니까 꿀도 있고 그 다음에 조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당도 있고 그 다음에 설탕도 있고 그 다음에 당밀도 있고 그 다음에 황설탕도 있고 흑설탕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써도 당연이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당량이 달라요. 당연히 기본을 설탕을 넣고 기본으로 보자고요. 원래 당은 사탕수수를 끓여낸 천연물질이에요. 사탕수수를 엿 굽듯이 끊어서 넣고 푹 끓이면 조청처럼 끈적끈적해지고 그걸 더 끓이면 딱딱한 덩어리가 돼요. 이 상태의 원당은 엿 같은 덩어리고 먹으면 향하고 이게 굉장히 풍부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이 풍부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향이 싫어요. 그 향이 사탕수수에. 그래서 향을 빼주세요 하니까 향을 뺄 때 뭐도 빼냐면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빼내요. 원래 당은 노랗단 말이에요. 그 조청처럼. 여기서 향하고 미네랄을 싹 빼버리니까 하얗게 됐어요. 정제된 당이에요. 미네랄하고 향은 기능성 물질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설탕은 엄청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사실은 원당이 좋아요. 그런데도 저는 사실 설탕을 많이 써요. 왜냐면 미생물을 저는 많이 키워야 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초 같은 걸 만들 때는 원당을 쓰기도 해요. 왜냐면 얘는 미생물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조청이나 이런 걸 써서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유기산 발효해서 농도를 22% 이상의 엄청나게 축적된 물질을 만들려내려고 하면 미생물량이 굉장히 많아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써요. 여기서 당 두 가지를 빼버릴게요. 일단 뭐냐면 원당은 미네랄하고 이게 가득 차있고 색깔이 노랗대. 이 당이 좋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색소를 집어넣어요. 노랗게. 황설탕이에요 이게. 예, 색소를 집어넣었으니 근데 가격은 더 받아요. 화학 제품을 넣고 색소를 첨가했으니까 값을 더 받아. 그렇죠. 자, 그래도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안 써요. 그게 빼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향이 나야지 설탕이래. 그러니까 원당이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캐러멜을 집어넣어 버려요. 시커멓게 나온. 그게 흑설탕이에요. 그래서 황설탕하고 흑설탕은 발효해서 빼버려요.
발효가 난 다음에 캐러멜 냄새가 나고 뭐 하니까 이거는 일단 제껴버리고.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남은 게 꿀하고 이제 뭐 아까 그 조청이나 이런 것들하고 설탕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꿀은 너무 아까워서 저는 못 써요. 그럼 자 얘 빼요. 그럼 남은 당이 대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미생물 그러니까 먹이로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설탕밖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때로는 예. 밀가루도 미생물 먹이로 써서 발효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발효를 어떤 거를 하냐에 따라서 발효는요. 식물이 1억 5천만 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미생물의 종류가 다 군이 달라요. 아까 얘네 사이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이즈 얘기는 뭐냐면요. 큰 나무, 꽃나무, 야생화 이런 부분이에요. 사이즈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떤 건 수생하는 식물도 있잖아요. 예. 어떤 건 건조한 곳에 사는 게 있잖아요. 미생물도 똑같아요. 침엽수 같은 그 이파리가 떨어진 걸 습한 데 갖다 놓으면 안 썩어요. 소나무를 끊어서 배를 만들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배한테 그거 땅땅 부딪히면 저 배는 다 깨져요. 왜냐면 소나무는 물에 들어가면 안 썩어요. 걔는 건식에서만 썩어요.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썩어요. 조건에 따라서 썩을 수 있고 안 썩을 수 있어서 높은 온도, 상온, 저온, 공기가 있는 곳, 없는 곳, 알칼리, 산성, 바다에서 사는 균과 민물에서 사는 균이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균 그러니까 지들이 똑같이. 그런데 안 그래. 사는 장소도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래서 발효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특정한 조건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 몇 도, 당 몇 프로, 산소 넣고 딱딱 이렇게 결정해서 그것들이 자라는 그룹에 딱 맞추는 게 발효 기술이에요. 이 조건을 흐트러 버리면 아니면 쉽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발효를 해놨어요. 얘를 가지고 온도를 쭉 올리면서 농도를 딱 낮춰줬어요. 그러면 술이 되거나 식초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백은 안 돼요. 백은 임의대로 위로는 올릴 수 있어요. 백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발효 식물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합성을 하는 과정이고요. 발효는 분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저온 상태에서는 물질이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냐면 물질들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는 발효예요. 상온으로 올라가면 원형까지 깨는 거예요. 알코올처럼. 식초로 올라가면 더 깨갖고 뭐를 하는 거냐면 다시 재조립하는 발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상태로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발효가 뭐냐면 저 밑에서 식물의 원상태를 그대로 끌어낸 저온 습식 발효가 기본적으로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네. 또 발효 또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